오후 청소 시간. 유진과 준상은 소각장 주변을 청소하고 있었다. 준상은 낙엽을 쓸었고 유진은 소각장에 낙엽들을 넣고 태웠다. 그러던 유진이 낙엽 태우는 냄새를 맡으며 흐뭇해하는 표정을 지었다. 바로 이 냄새였어. 이호석에 낙엽을 태우면서 그거 배울 때 낙엽 태우는 냄새가 뭔지 궁금했었거든. 낙엽을 태우면 잘 익은 개암 냄새가 난다고 했는데 개암 냄새가 뭔지 몰라서. 그런데 무슨 냄새랑 비슷한지 이제 알았어. 유진은 자신에게 무슨 말인가 하고 싶어하는 준상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아빠 냄새야. 어렸을 때 아빠가 엄마 몰래 담배 피우다가 나한테 들키면 꼭 안아주면서 비밀 지켜달라고 했었거든. 그때 아빠한테서 나던 냄새랑 비슷해. 유진은 계속 낙엽 태우는 냄새를 맡으며 흐뭇해하고 있었다. 유진아. 왜? 물어볼 게 있어. 넌 한 번 했던 실수는 두 번 다시 하지 않는 편이니? 아니면 안 해야지 하면서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하는 편이니? 준상의 뜻밖의 질문에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다는 듯 유진이 준상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예를 들면 다시는 안 만나야지 하고 결심했다면 보고 싶어도 참겠니? 아니면 다시 만나겠니? 나 같으면 다시 만나려고 할걸? 왜? 보고 싶은데 이유가 어딨어? 유진이 준상을 보고 웃으며 말했다. 그리고 유진의 그 말은 내내 준상의 마음에서 메아리 되어 울려 퍼졌다. 유진과 헤어져 집을 향해 걸어가던 준상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마음의 메아리를 따라 길을 걸었다. 준상의 발길이 멈춘 곳은 대학 건물 안에 있는 김진우의 연구실 앞이었다. 준상은 망설였다. 몇 번이고 연구실 문을 놓고 하려다만 준상이 체념하고 돌아가려는 순간 누군가 다가왔다. 김진우였다. 자네 예전에 내 강의에 들으러 왔던 그 학생 맞지? 김진우는 자신의 기억이 틀림없다는 생각에 아무런 대답 없이 고개를 돌려버린 준상의 손을 잡고 연구실 안으로 들어갔다. 어색해하며 연구실 안을 둘러보는 준상을 향해 김진우가 커피포트에 물을 부으며 물었다. 어쩐지 낯이 익는다 했네. 설마 상혁이 친구일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지. 그건 그렇고 자네 나랑 같이 공부해보는 건 어떻겠나. 학교 다니면서 일주일에 2번 정도 만나면 될 것 같은데 자네 진로에도 도움이 될 텐데 왜 저한테 관심을 가지시는 거죠? 책상 앞에 놓여진 상혁의 사진을 노려보고 있던 준상이 시선을 거칠게 돌리며 물었다. 가르치고 싶다는 생각은 없네. 다만 함께 얘기해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부담 가질 필요는 없고. 준상의 시선이 다시 상혁의 사진에 와서 멈춘 것을 확인한 김진우가 준상 앞에 앉았다. 중학교 때 사진이지. 우리 상혁이 학교에선 어떤가? 자네처럼 재능이 뛰어나진 않아도 사람들에게 모나지 않게 잘하는 편인데 어떤가? 상혁이와 친하지 않습니다. 준상의 매몰찬 대답에 김진우의 난감해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준상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상혁이를 많이 사랑하시나 보죠? 그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자기 아들을 자랑스러워하지 않는 아버지가 있겠나? 자네 아버지도 그럴 걸세. 우리 상혁이
내 아들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로 괜찮은 놈이야. 친구가 되면 좋을 거야. 김진우의 말이 끝나자 준상의 얼굴에서는 오래된 슬픔이 배어났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거 네가 저번에 연주해 준 거다. 그치? 준상이 가지고 온 레코드판 중에 하나를 오후 방송에 틀며 귀가 쫑긋해진 유진이 준상에게 말을 던졌다. 준상은 대답 대신 기분 좋은 미소를 지었다. 제목이 뭐랬지? 처음. 아, 맞다. 처음. 제목 좋다. 정말 처음 같아. 유진은 중얼거리듯 말하며 넉넉한 미소를 머금었다. 너 줄까? 유진의 모습을 보던 준상이 무심코 던진 말이다. 하지만 유진은 약간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가볍게 고개를 저어 거절을 했다. 네가 연주해주는 게 더 좋아. 그러고 보니까 학교 땡땡이 친 거 나 처음이다. 남자의 등 밟고 담 넘은 것도, 손 잡아준 것도, 그리고 자전거 탄 것도 모두 네가 처음이야. 말을 하는 동안 유진은 얼굴뿐만 아니라 목덜미까지 발그레하게 상기되어 있었다. 그런 유진을 바라보던 준상은 자신도 믿어지지 않을 만큼 따뜻한 무엇인가가 마음속에서 숨쉬고 있음을 느꼈다. 사랑스러웠다. 처음으로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토요일 날 나랑 영화 보러 가지 않을래? 이런 말하는 거 처음이야. 유진을 향한 준상의 두 눈에 밝은 미소가 넘쳐오르고 있었다. 엄마는 아빠 어디가 좋았어? 옷을 수선하고 있는 엄마 곁에서 턱을 괴고 앉아있던 유진이 엄마를 돌아보며 물었다. 그건 왜? 갑자기 궁금해져서 그래. 얘는 새삼스럽게. 그래도 생각해보니 기분은 좋은 것 같아. 슬쩍슬쩍 엄마를 훔쳐보는 것에 반했다고나 할까? 엄마는 계속해서 감회에 잠기는 듯 했다. 처음엔 무뚝뚝하고 쌀쌀마저 엄마를 싫어하는 줄 알았어. 그런데 그게 좋아서 그랬던 거라고. 그렇지, 엄마. 그런 거지? 엄마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유진이 호들갑을 떨며 맞장구를 쳤다. 이를 의아해하던 엄마가 유진의 눈치를 살피다 조용히 입을 열었다. 유진이 너 좋아하는 사람 생겼니? 아니야, 엄마. 얘 좀 봐. 진짠가 보네. 지나치리만큼 쑥스러워하는 유진의 모습에서 엄마는 유진에게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유진아, 드디어 날 잡았다. 밤새 어떤 그리움으로 하얗게 밤을 설치고 교실로 들어서는 유진에게 용국이 말했다. 토요일 날 체린이네 산장에 MT 가기로 했어. 갈 수 있지? 당연히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상혁은 유진에게 확인 차원에서 물어보았다. 그런데 유진의 입에서는 뜻밖의 말이 나왔다. 어쩌지? 나 안 될 것 같은데. 다른 약속이 있어. 유진이 궁색하게 변명을 하자 진숙이 상혁을 보며 물었다. 약속? 무슨 약속? 무슨 약속이냐고? 상혁은 자신에게 쏠린 시선을 의식하며 자신도 궁금하다는 듯이 유진을 보며 물었다. 뭔데, 유진아? 집에 무슨 일 있는 거야? 말꼬리를 흐리던 유진이 자리에 앉자 유진을 보던 상혁의 눈이 가늘게 떨렸다. 거참 이상하네. 아까 강준상도 약속이 있다고 했잖아. 이상한데? 혹시 둘이 틀림없다. 이건 틀림없는 적신호다. 용국이 상혁의 귀에 대고 속삭이듯 말했다. 듣고 있던 상혁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용국은 아랑곳하지 않고
손가락 마디를 짚으며 계속해서 말을 했다. 강준상. 오늘 운세가 동쪽에서 귀인을 만난다. 상혁아, 귀인이 누구겠냐고. 정유진이지. 너 오늘 수업 끝나고 강준상 뒤 좀 따라가 봐. 틀림없다. 틀림없어. 복도 창가에 서서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던 상혁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지더니 돌연 몸을 돌렸다. 운동장을 가로질러 가는 준상을 보게 된 것이다. 한참을 망설이던 상혁이 가방을 들고 준상의 뒤를 쫓기 시작했다. 준상은 대학 안으로 들어갔고 그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아버지인 김진우의 연구실 앞에서였다. 뭔가 이상한 느낌에 사로잡힌 상혁이 걸음을 멈추고 잠시 몸을 숨기는 사이 준상은 아버지의 연구실 안으로 들어섰다. 상혁은 조금 열린 문틈에 숨어서 두 사람의 모습을 멍하게 지켜보았다. 화이트보드 위에는 도표들과 숫자들이 어지럽게 적혀 있었고 준상은 열심히 문제를 풀었다. 준상은 자신이 푼 문제를 아버지에게 설명을 했고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설명을 들었다. 그래, 그렇게 풀 수도 있겠구먼. 아버지는 준상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준상의 얼굴에도 스치듯 미소 한 줄기가 지나갔다. 그러고 보니 자네가 웃는 건 처음 보는 듯하네. 웃는 모습이 아주 보기 좋아. 그러니 자주 웃게. 아버지와 다정한 시간을 보내는 준상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던 상혁은 힘없이 건물을 걸어 나왔다. 마치 무엇에 홀리기라도 한 듯. 강준상이 왜 아버지를 찾아간 것일까? 상혁은 풀리지 않는 의문을 품은 채 집으로 향했다. 상혁은 귓가에서 떠나지 않는 준상과 아버지의 웃음소리에 마음이 상했다. 오늘은 과외 수업이 없나 보지? 방송실에 들어서는 준상을 향해 상혁이 어두운 구석에 턱을 받치고 앉아 그에게 던진 말이었다. 준상은 무슨 말이냐는 듯 상혁을 돌아보았다. 모르시겠다? 그럼 어제 아버지 연구실에서 내가 본 것은 뭘까? 상혁이 몸을 일으키며 냉소적으로 말했다. 예상치 못한 반격을 받은 준상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너 도대체 우리 아버지한테까지 찾아간 이유가 뭐야?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서.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서? 그게 이유야? 네가 그게 왜 궁금한데? 나한테 이러는 이유가 뭐야? 이유가 뭐냐고? 넌 가진 게 너무 많아. 뭐? 난 너처럼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놈들을 보면 뺏고 싶어져. 그게 이유야. 그래서 유진이한테 접근했니? 준상은 대답 대신 상혁을 노려보았다. 나쁜 자식. 내가 싫으면 나한테 말할 것이지. 유진이는 왜 건드려? 유진이가 장난감이야? 흥분을 감추지 못한 상혁이 준상의 멱살을 잡았다. 좋아하는 것도 아니면서 나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거 맞지? 대답해봐, 강준상. 나 때문에 그런 거 맞잖아. 그래. 버럭 소리를 지르는 상혁을 향해 준상이 냉랭하게 대답했다. 눈에 힘을 주고 있던 상혁이 준상을 치려고 달려들 때 문이 열렸고 얼굴이 파래진 유진이 끼어들었다. 유진은 열려있는 문틈으로 두 사람이 다투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상혁이 준상을 풀어주자 유진이 그에게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너 조금 전에 했던 말 정말이니? 아니면 내가 잘못 들은 거니? 준상이 당황해서 대답을 하지 못하자 유진이 손을 들어 준상의 뺨을 때렸다.
숨조차 편히 쉬지 못한 유진의 분노였다. 세 사람 사이에는 순간적으로 무겁고도 어색한 공기가 감돌았다. 나 방송할 수 없을 것 같아. 진숙이한테 부탁할게. 상혁을 향해 말을 마친 유진이 방송실을 나가다 말고 걸음을 멈췄다. 참, 강준상. 이번 토요일에는 못 나갈 것 같아. 다른 약속이 있는 걸 깜빡했었거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했지만 유진은 무엇인가를 가슴 깊이 밀어놓고는 입을 꼭 다문 채 방송실을 나가버렸다. 유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던 준상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깊고 긴 한숨을 삼켰다. 유진아, 어때? 학교에서 돌아오는 유진에게 예쁜 원피스를 보이며 엄마가 물었다. 대답 대신 유진은 원피스를 쳐다보았다. 데이트할 때는 치마 입어야 예뻐. 이거 사간다는 사람 많았는데 엄마가 눈물을 삼키며 가져온 거다. 맘에 들어? 엄마, 내일 방송반 애들이랑 산에 가기로 했어. 바지 입고 가야 돼. 데이트한다며. 그렇게 됐어. 유진은 무슨 일인가 싶어 자신을 바라보는 엄마에게 안심하라는 듯 미소를 지어 보이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가방을 내려놓고 교복을 갈아입는 유진의 눈가가 젖어들기 시작했다. 믿을 수 없어. 어떻게?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위로를 해보지만 한번 흐르기 시작한 눈물은 쉽게 그치지 않았다. 학교에서 오후 내내 참았던 눈물이 솟구치고 있는 것이었다. 가느다란 오열과 함께 유진의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다. 당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드디어 출발이구나. MT를 떠나기 위해 출발 시간을 기다리던 용국이 상기된 표정으로 말문을 열었다. 기차 시간 다 된 것 같은데 이제 슬슬 들어가 볼까? 상혁이 시계를 들여다보며 말하자 채린이 마땅치 않다는 표정을 지었다. 김상혁, 아직 강준상 안 왔어. 온다는 말도 없었잖아. 상혁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본 진숙이 재빨리 말을 받았다. 저기 준상이 온다. 채린이 대합실을 가리키며 소리를 질렀다. 순간 대합실 쪽을 기웃거리던 유진의 시선이 뭔가 안도하는 듯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마음과는 달리 유진은 준상이 자신에게 시선을 던지는 것을 애써 피해버렸다. 플랫폼으로 들어가는 유진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준상의 입에서 무겁고 긴 한숨이 흘러나왔다. 산속에 자리 잡은 산장은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야, 공진수. 유진이 왜 갑자기 강준상한테 눈길도 주지 않는 거야? 무슨 일 있었니? 산장 안으로 들어선 채린이 짐을 내려놓으며 다정스레 물었다. 몰라, 나도. 내가 맞춰볼까? 강준상한테 채인 거야. 그래서 강준상 미워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겠지. 상처받은 여자의 마지막 발악이라고나 할까? 강준상한테 채인 건 너 아니었어? 채인 거 아니야. 강준상이 아직 날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였지. 알지도 못하면서. 자신을 노려보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떠들다가 밖으로 나가버리는 채린을 진숙은 한참 동안 어이없이 바라보다 쓴웃음을 지었다. 참 어쩔 수 없는 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2층 거실에서 창밖을 내다보던 유진이 밖으로 나가는 채린을 발견하고 1층으로 내려가려는데 준상이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다. 준상이 뭔가를 말하려는 듯 잠시 멈춰섰지만 유진은 준상을 외면하고 계단을 내려갔다. 준상은 괴로웠다.
각오는 하고 있었지만 자신을 차갑게 대하는 유진을 볼 때마다 가슴이 한쪽이 텅 비는 것 같았다. 장작불을 중심으로 삥 둘러앉은 친구들은 게임도 하고 이야기 이어나가기 놀이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유진은 자신의 차례가 지나자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준상도 자신의 차례가 지나자 슬그머니 자리를 떴다. 유진이 산장에서 꽤나 먼 곳까지 걸어왔을 때였다. 유진아. 익숙한 목소리가 유진을 불렀다. 돌아보자 준상이 어둠 속에 서 있었다. 그때 했던 말 오해야. 오해? 뭐가 오해인데? 상혁이 때문에 날 이용했다는 게 오해라는 거니? 아무런 대답이 없는 준상을 바라보며 유진은 쏘아붙였다. 거봐, 너 아무 말 못하잖아. 난 뭣도 모르고 네가 만나자고 해서 좋아했으니 너 참 재밌었겠다. 그건 진심이었어. 진심? 넌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 유진아. 진심이란 말 함부로 쓰지 마. 네 말 안 믿어. 믿지 않아도 좋아. 하지만 내 말도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준상은 벼랑 끝에 놓인 심정으로 유진을 바라보았다. 이번에는 또 무슨 말을 하려고? 내가 모르는 게 또 있나 보지? 그래 좋아, 얘기해봐. 내가 아직도 모르는 게 도대체 뭐지? 너 정말 이것밖에 안 되는 애였니? 왜 내 말은 듣지도 않고 네 맘대로 생각해? 네 거짓말에 속기 싫어서야. 더 이상 바보 되기 싫으니까. 그래. 너한테 한 말, 너한테 한 약속 다 거짓말이야. 그럼 됐니? 화가 나는 것을 참지 못한 준상이 마음에도 없는 말을 벌컥 쏟아내고 말았다. 그러나 그 말은 비수가 되어 유진의 가슴 한복판에 꽂혀버렸다. 일순간 표정이 굳어버린 유진이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달려갔다. 말한 것을 후회하던 준상이 유진을 쫓아가려다 말았다. 다시 유진과 마주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유진은 앞도 보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마구 산속을 달렸다. 치밀어 오르는 미움, 의지와는 상관없이 견딜 수 없을 만큼 그에게 달려가는 막연한 그리움이 함께 뒤범벅되어 유진을 숨막히게 만들었다. 뒤쪽에도 없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준상이는 강준상도 없어진 거야? 유진이 보이지 않자 유진을 찾던 아이들은 준상도 함께 보이지 않는 것을 알았다. 내가 찾아볼게. 상혁이 손전등을 집어들고 밖으로 나가려 하자 용국이 함께 따라 나서려 했다. 너희는 여기 있어. 혹시 길이 엇갈릴지도 모르잖아. 그때였다. 준상이 문을 열고 들어서는 것이었다. 준상아, 유진이 못 봤니? 용국이 들어서는 준상을 보며 물었다. 왜? 유진이가 없어졌어. 울상이 된 진숙이 걱정스레 말했다. 준상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한동안 멍하게 서 있던 준상이 손전등을 찾아들고 밖으로 나왔다. 상혁은 유진을 부르며 호숫가를 살폈다. 또한 산장 주변을 몇 번씩이나 둘러보며 유진을 찾아 헤맸다. 하지만 유진은 끝내 보이지 않았다.